혹시 AI 에이전트 쓰시면서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용어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보면 아! 하고 이해될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규칙, 명령어, MCP 서버, 하위 에이전트, 모드, 훅, 스킬까지.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다 AI랑 좀 더 잘 소통하려고 만든 말들인데 솔직히 처음 보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압도당해버리잖아요. 혹시 지금 이게 다 뭐야? 이런 생각 드셨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틀을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이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정적 컨텍스트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거든요. AI를 어떻게든 좀 통제해 보려는 첫 시도였죠. 아시다시피 초창기 AI는 가끔씩 엉뚱한 소리,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내곤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생각해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규칙이었어요. 뭐랄까 AI한테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면서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코드의 핵심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모든 대화에 그냥 딱 하고 새겨 넣어버린 거죠. 이 규칙이라는 게 환각을 줄이는 데는 꽤 괜찮았어요. 효과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항상 켜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갑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 같달까요? 규칙 파일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나누는 대화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 AI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근데 그냥 정보만 기억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AI가 그냥 똑똑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특정 행동을 해주길 바랐어요. 여기서부터 진화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걸 항상 주입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딱 꺼내서 쓸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 이 고민이 다음 혁신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진짜 컴퓨터 단축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git 커밋하고 푸시하고 풀 리퀘스트 만드는 그 귀찮은 과정을 그냥 명령어 하나로 싹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슬래시 딱 치고 불러오기만 하면 끝! 내가 원할 때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전부 텍스트, 그러니까 말로만 시키는 거였어요. AI의 진짜 잠재력은 실제 코드를 실행하고 외부 세계랑 상호작용할 때 터져 나오잖아요. 네, 다음 도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NPC 서버입니다. AI가 외부 세계로 나가는 첫 번째 문이었던 셈이죠. 이 서버 덕분에 AI는 드디어 그냥 텍스트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진짜로 실행하고 심지어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리니어의 이슈를 만드는 것처럼 외부 도구를 직접 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었죠. 그런데 이 MCP 서버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온갖 도구들의 사용 설명서를 AI의 단기 기억,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에 몽땅 다 집어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러 가는데 교과서 전체를 머릿속에 우겨넣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정작 중요한 걸 생각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컨텍스트 팽창이라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은 더 욕심이 생겼어요. 그냥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하고 싶어진 거죠. AI가 좀 더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그 능력을 더 쉽게 발견해서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민이 또 다른 혁신을 낳습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 항상 켜져 있는 규칙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엔 필요할 때만 쓰는 명령어, 그리고 실제 코드를 실행하는 MCP 서버까지 왔습니다. 점점 더 동적이고 강력해지는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하위 에이전트랑 모드예요. 이건 AI한테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기획 모드를 딱 켜면 AI는 다른 것 다 잊고 오직 기획에 필요한 도구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딴짓을 못하게 막으니까 당연히 결과물의 신뢰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AI는 여전히 가끔씩 딴 길로 샜어요. 예측 불가능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훅입니다. 갈고리라는 뜻이죠.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하고 갈고리로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100% 확실하게 실행된다고 보장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아이디어들의 장점만 쏙쏙 골라 담은 최종 진화형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어요. 핵심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AI의 그 비싼 기억 공간, 즉 컨텍스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강력하고 새로운 능력들을 마음껏 줄 수 있을까?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종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skills입니다. 스킬은요, 프롬프트와 코드를 하나의 예쁜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평소에는 AI의 기억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다가 우리가 이 스킬 써줘! 하고 부를 때만 딱 하고 로드되는 거죠. 컨텍스트 팽창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왜 스킬이 궁극의 해결책인지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명령어처럼 반복 작업을 처리하고 MCP 서버처럼 실제 코드도 실행하는데 심지어 공유하기도 쉽고 가장 중요한 건 쓰기 전까지는 컨텍스트를 전혀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 제가 단 하나의 아주 간단한 틀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정적 컨텍스트 그리고 동적 컨텍스트. 다시 말해 AI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규칙으로 넣어주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능력들은 스킬로 관리한다. 이겁니다. 이 구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 수많은 용어들 속에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코딩 에이전트를 정말 잘 쓰시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규칙과 스킬이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관리해야 제일 좋을까요? 간단해요. 최소한으로, 하지만 최고 품질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AI가 실수를 할 때마다 다음부턴 이러지 마 하고 그 교훈을 규칙에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문서처럼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막 스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앞으로 이 스킬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발전하면 과연 우리의 AI 에이전트는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능력들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